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지만 그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탁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내는 작은 변화의 신호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격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살아있는 기관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저하만 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감정과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기던 일에 쉽게 짜증이 나고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예전 같지 않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나 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점점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감정의 반응이 커지고 생각이 한쪽으로 굳어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상황인데 지금은 마음속에서 계속 불편함이 남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눌리거나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슬려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점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반발이 생기고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이 약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 거리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의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고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줄어들면 뇌의 연결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면 잊을 일도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남고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면 생각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미래보다 과거와 걱정에 더 머무르는 경향입니다. 그때 그 말이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런 사고 패턴이 지속되면 뇌는 점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반복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사고의 방향이 좁아지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감정이 자주 격해지거나 고립된 생활이 길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태가 원래 성격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른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도 함께 열립니다. 생각, 행동,
환경이 바뀌면 뇌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단순히 성격 문제로 넘기기보다 하나의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면, 생각이 한쪽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방식과 뇌의 사용 패턴을 돌아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뇌의 사용 방식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유연하게 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반복이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는 결심보다 반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반복은 뇌를 점점 같은 감정 상태에 고정시킵니다. 결국 감정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뇌는 그 감정을 기본값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의 연결망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뇌는 관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끊어지면 전체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걱정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보다 미래의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 패턴은 뇌를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고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점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뇌는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생각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생각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태는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반복이 만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작은 반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짧은 대화를 한 번 더 하는 것, 걱정이 올라올 때 다른 행동 하나를 추가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작은 자극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가지입니다. 뇌는 멈춰있는 기관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쓰이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익숙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구조가 아니라 반복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행동들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